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뉴스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촌철님들이 어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전해드리고 촌철님들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그거부터 가시죠. 네,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장황한 진술 내용 가운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네, 67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A4 용지로 77쪽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말들 가운데 제이비는 왜 이걸 골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열거를 했습니다. 뭐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 간첩 암약 등등 참 많은 사례를 열거를 하던데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은 해소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엄 선포 전의 상황만 해도 망국적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일이 추가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진술을 보면 야당이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까지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기 상황은 오히려 더 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상으로는 12월 3일 그날 밤보다 더 비상한 조치를 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망국적 위기 상황은 더 심해졌으니까. 헌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걸 한번 좀 들어보시죠.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국민 계몽을 이뤘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할 거랍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뭘?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펼칠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이 지점에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국민은 계몽됐다 치고 그럼 거대 야당은 계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란 공작 지금 프레임 지금 가동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개헌을 어떻게 해요? 응?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의석 구조나 정당 구조로 봐서는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서는 개헌은 불가능한데 뭔 개헌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런 어떤 상황 인식 속에서는 야당은 협조 대상입니까? 척결 대상입니까? 네? 근데 또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내란 공작 프레임 펴고 있는 게 야당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는 빈약합니다. 앞에서 부정한 사실을 뒤에 가서는 전제로 까는 이런 식의 논리 전개법을 지금 쓴 거예요. 뭐냐 이게. 일단 살고 보자는 생존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까 이른바 구국의 논리 구조를 깨트려 버렸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첫 출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 모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기 전에 여기저기서 사과 표명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의미를 갖는 경우는 딱 한 경우뿐입니다. 어떤 경우냐? 조금 전에 짚었던 망국적 위기 상황 인식에 대한 자신의 오류, 이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이것만이 의미를 갖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극단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인식과 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사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저게 사과입니까? 저건 뭡니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듣고자 하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만 사과다. 사과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느냐? 사과는 반성이 그러니까 그 포함이 되어 있어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반성이 없으니까 다짐의 초점, 제가 앞으로 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초점이 지금 어긋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엉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황소뭉치님이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구구 여러분, 극우 여러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길자님이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합리화적인 궤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합리화적인 궤변. 네. 짱구님 최후 변론을 듣고 저는 대선 후보가 선거 공약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호날다님 마지막까지 반성이나 사과 없는 마지막 변론 결론은 모두 남 탓이었네요. 라고 네. 좀 꼬집어 주셨고 윤영기님은 반박 불가입니다.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점점점. 네. 그리고 알걸리님 지금까지 못한 통합을 이제 와서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2개 찍어주셨습니다. 아니 내란 공작을 펴고 있는 야당 세력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저 사고 구조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계엄까지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외로운 늑대님 아무리 거짓으로 우겨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어제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전명수님이 JB가 예전에 유튜브 연장방송 천기누설에서 윤석열 3대 불가론을 세세히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JB의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라는 평가였거든요. 설마 JB가 이런 상황을 내다본 건 아니었겠지만 저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를 네.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기 전에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하나 공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22년 5월 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이요. 네. 유튜브 주진우 라이브에서 주진우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이거의 앞뒤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도 이제 녹취 공개를 이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녹취보다 저희가 주목한 단어는 언론이었는데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녹취를 용산에 전달을 했고 이 사이에 언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다리 언론은 어디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딘데요? 주진우 기자가 어제 말실수처럼 조선일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녹취를 가지고 보도가 아닌 보고를 했다. 어디에? 용산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왜 그랬을까를 따지기 전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도는 안 하고 보고를 했다? 물론 뭐 비유법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언론사는 보도를 하는 곳이지 중계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어떤 그 보도거리를 입수를 하고도 보도를 안 했다? 이거는 정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내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했다는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네. 들리는 얘기는 지금 폐간을 언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요? 용산에서겠죠? 용산에서?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는 저희 제작진이 짚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주진우 기자의 추가 보도가 나오면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밑자락 깔은 거군요. 네, 시선 집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요한 걸 입수하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산에 그거를 전달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추가 보도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8시간 16분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저희가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계속 들어봅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 출간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했는데요. 상식과 법치를 조롱했던 윤석열의 법률 집사가 검찰 쿠데타 동업자였는데 속죄부터 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서되나 그런다고 용이 되나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짚을 점은요. 삐딱선 타고 한번 각을 틀어보겠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한 지점에 가서 닿는데요. 그게 어떤 지점일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사법적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혹시 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자아내지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진단하는 내란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보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대입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논리 바닥에 깔린 건 자기 사법 리스크를 면하려고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럼 이 전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면하라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걸 얘기를 안 할까요? 계엄 선포한 건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선포할지도 모른다라는 가정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실 그거부터 짚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떠나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JB가 지금 길게 짚었지만 JB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몰라요. 에이, 모르지 않잖아요. 몰라요. 당 안으로 스피커를 낼 수가 없으니까 당 밖으로 스피커를 내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면 꼭 물어볼 게 있고 물어볼 것이다. 뭐냐? 자, 계엄 반대 탄핵 찬성까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들어갈 거다. 뭐라고 대답할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데이지님이 대권 첫 행보가 비난이라니요 라고 올려주셨고 문봉철님이 제발 정책과 가치로 경쟁하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또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어제 내란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송무 경호관 사이에 오간 문답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 지금 현재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봉인되어 보관 중입니다. 해당 폰에 전원을 키면 통화 기록 확인이 가능한 거 맞죠? 야 아니오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수사기관이 이 폰을 입수하면 불법 내란 당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간에 대체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한 것도 맞죠? 경호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이 문답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역시 관건은 김성훈 경호차장. 그렇습니다. 경찰이 비화폰을 확보하려면 경호처에 들어가서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바로 김성훈 차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란의 증거가 저기에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을 스스로 지금 닫아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스스로. 검찰은 증거인멸을 처벌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지금 증거 접근을 스스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 내란의 진상을 캐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청문회에서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 검사는 뭐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의원님들도 아시지 않냐,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계속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신병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임재건 님이 대통령보다 잡기 힘든 경호처장이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계속 어떻게 나올지 검찰의 행동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전역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3개월짜리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았는데 그 기한이 다 됐습니다. 이 장성급의 경우 보직을 새로 받지 못하면 전역하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징계 한 번 받지 않고 무사히 전역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무튼 무사히 전역함으로써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군인연금 챙기고 보훈 혜택 받고 사회적 예우도 받단다. 누릴 거 다 누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트라 왕당근님 헐 한 글자 보내주셨고 이미래님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는데 반발도 있습니다. 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원철 회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는 자식 같은 부하의 죽음에도 염치 없이 살기를 바라니 이보다 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정원철 회장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대비시켰는데요. 저는 박정훈 대령과 임성근 사단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해군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전해드렸죠. 그럼 박정훈 대령은 왜 그렇게 빛의 속도로 보직 해임시켰습니까? 빛의 속도로. 네? 도대체 그건 무슨 비결로 무슨 근거로 그리 신속하게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해놓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절차를 밟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걸 누가 지금 그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촌철님이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렇게 좀 되물어 보셨죠. 네.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요. 오금성님이 우리 경제도 힘든데 연금을 이런 사람한테 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희나리님이 아니 실버 프린스님은 특검을 그러니까 누가 거부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특검 거부해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어요. 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뭐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다시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역하면 끝이라면서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네. 그러면 군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영영 물 건너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해병대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5696님이 결국 지금까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해주셨고, 이정환님은 답답하네 라고 4글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화를 돋운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쩝니까 님이 오늘 아침 열납니다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네. 반면에 김성호님, 시선 집중은 삐딱하지만 완벽하네요 라는 칭찬 보내주셨고, 희나리님은 촌철님들 정치학 논문 쓰라면 박사가 여러 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도 보내주셨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